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문현답을 찾아주신 손님은 어떤 손님인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평일 4시 그리고 주말에는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하시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염블리 이사 오늘 모셨습니다. 2005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입사하셨고요. 현재는 이베스트 투자 리테일 사업부 이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점점 더 슬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살이 빠져가지고 저도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지난번에 다이어트 왔을 하시는 때보다.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네. 네. 먹는 거나 이런 건 똑같은데. 예, 그러시군요. 요즘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요새 뭐 바쁘게 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래도 뭔가 좀 시장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느낌 하셨을 거예요. 한국 뭔가 좀 아쉽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장은 좀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도 올해 좀 증시 분위기가 22년도 이후로 치약을 좀 지나고 나서 네.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 뭐 앞으로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최근 주가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오늘 또 염 이사님과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의 또 주제를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짜잔. 네버엔딩 엔비디아. 이게 바로 엔비디아다 하면서 주제를 올려줬습니다. 정말 미국 주식을 보면 AI 쪽이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이 상승세 무섭습니다. 최근 뭐 실적 발표도 좋게 나왔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엔비디아 계속 갈까? 요걸 제일 궁금해 하는데 네. 우리 염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에 또 워낙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이제 끝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위에서 매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 1조 달러 넘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2조 달러 한번 넘었다. 그러니까 2조 달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더 비싼 거거든요. 전체보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주가의 고점은 지나봐야 알지만 네.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회사의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젠스당 CEO도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고점이라고 볼 만한 그 증거는 사실 주가 오른 거 말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나 또 앞으로 AI 시장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사실 젠스당 CEO가 뭐라고 했냐면 AI 10년 주기에 올해가 첫 번째 해다. 그러니까 10년이 아직 이제 앞으로 9년 남은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이 고점일까 과연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젠스당 CEO의 자신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뭐 AMD가 공격을 정말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말이 맞다면 지금 주가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고점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이게 그래서 가장 궁금합니다. 정말 이걸 예상을 하셨을지. 왜냐하면 2013년 말까지만 해도요. 세계 상장사 중에서도 이 1000위권 밖에 있었던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거든요.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빠른 상승세를 이뤄낸 건데 엔비디아의 이런 빠른 활약 예상을 하셨나요, 이사님께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빠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AI 시대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작년 이제 상반기에 반도체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챗GPT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시각은 좀 그랬어요. 마치 옛날에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되냐 마냐. 그 스마트폰 지금 다 쓰지만 네. 처음에 아이폰 나오고 또 삼성의 그 실패작이죠. 옴니아 나왔을 때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또 그 스마트 기기에 좀 적응 못 하셨던 분들은 이거 안 돼. 네. 그냥 옛날 쓰던 폰이 편해. 그랬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것처럼 작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다가 좀 한번 시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AI 좀 멀었나?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챗GPT가 더 발전을 하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 변곡점을 좀 지나면서 가파른 좀 주가 상승이나 실적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빠르게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할 줄 알았는데 이게 3년 동안 가야 될 그 부분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은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이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적만 보면 그러니까 매출이 1년 전보다 265% 증가했고 와. 이익이 무려 769%예요. 예. 와. 실적에 비하면 이게 주가 올랐다고 보기도 참 어려운 건데 이게 그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21년도 이후로 엔비디아가 그때 21년도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지금 한 13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익은 231%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것만 보면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 맞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인데 이익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주가 상승 여력이 또 남아있다는 또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그냥 올랐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실적만 꺾이지 않는다면 뭐 저는 비싸다라고 좀 부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오를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게 이 회사의 성장은 언젠가 꺾입니다. 네. 근데 그 꺾이는 시점을 우리가 지금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AMD도 있고 나중에 인텔도 뛰어들 텐데 지금 이 엔비디아 칩이나 AMD 칩을 원하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투자를 할 텐데 GPU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냥 마치 그 옛날에 그 엔비디아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옛날에 이제 서부 그 금강 시대에 그 옆에 이제 청바지 팔던 네. 그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냐. 예.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 청바지를 입고 이제 이 금을 또 캐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결국 GPU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예.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 금이 다 캐질 때까지는 계속 돈을 옆에서 버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 막 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엔비디아의 제가 주가 고점이 어딘지는 저도 좀 알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는 저도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올해만 봤을 때는 너무 뭐 이거를 이제 와서 지금 올라온 것 때문에 이제 좀 주식 좀 비중 줄여볼까.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이미 갈 만큼 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기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인비디아잖아요. 이게 라틴어로 부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가 없어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됐는데 부럽습니다. 엔비디아 들리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예. 자, 뭐 미국은 AI가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떨어졌다가 그냥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런 걸 또 봤고 ARM도 떨어졌다 그냥 말아 올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AI 랠리를 지속한다라고 보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성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좀 약간 그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하긴 한데 예. 위험 성향을 좀 즐기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게 주도주니까 AI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이게 AI만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게 보시면 주도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옛날에 90년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90년대 막 그 인터넷 시대가 이제 95년도인가 그때 열렸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 거는 2000년 이후에요. 맞아요. 이제 초고속 예. 통신망이 깔리면서 근데 실제 시작은 95년도인데 네. 주가는 언제 좋았냐면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박이 났어요. 근데 막상 인터넷 대중화되니까 어떻게 예. 됐죠? 다 주가 버블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특히 이제 그 대표 주자가 시스코잖아요. 예. 지금의 엔비디아랑 많이 비교하는 게 시스코인데 2000년 버블 터지고 시스코 주가 마이너스 90% 빠졌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AI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누구나 지금 스마트폰처럼 이제 다 쓰는 시대가 그렇죠. 되면 이미 주가는 끝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국면에서 항상 잘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95년과 한번 AI 투자하시기 전에 네. 꼭 한번 95년, 2000년에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과 앞으로 저는 그때와 지금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95년도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그 염이사님이 공부를 하셔서 방송을 하시고 네. 제가 그걸 볼게요.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너무 얄팍한가? 아니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 아니 오늘 저도 정말 방송 즐겨 보거든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 너무 정말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반도체부터 계속 봤거든요. 네. 네, 계속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네. AI도 있지만 너무 AI만 100% 집중할 필요는 네. 없고 AI가 왜 이렇게 핫하냐면 세상이 지금 바뀌잖아요. 네. 그 중심에 AI가 있는 건데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되니까 AI가 지금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건데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뭐가 바뀌고 있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요즘에 전기차 얘기 많이 안 하지만 네네. 뭐 리비안 주가도 엉망이고 2차 전지 관심이 떨어졌지만 근데 여러분 전기차 앞으로 안 타실 건가요? 몇 년 후에 예. 이게 다 저는 바뀐다고 봐요 결국엔.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나 2차 전지 부진할 때 결국엔 이 산업들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도 또 한번 눈을 돌려보니까 바뀌는 쪽으로 네. 근데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쪽의 산업을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AI 말고도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는 국내 이제 반도체주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최대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국의 엔비디아 살 거면 하이닉스다. 네.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그 HBM이란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데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도 좀 약간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 120% 정도 주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유한 분들이 기분이 좋죠. 뭐 언제 팔까 이 고민만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신규로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제일 지금 고민인 분들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에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이닉스 갈아탈까 이 고민이 되게 좀 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주가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전혀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 배경은 AI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냥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데 아니 세계 1등 기업이라는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메모리는요 결국엔 이제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는 쫓아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막 이제 와서 하이닉스로 갈아타면 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다만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주도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주도권이 엔비디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네.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역시 지금 뒤늦게 쫓아가진 말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주변에 배 아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엔비디아 너무 올랐다. 근데 난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제2의 엔비디아, 앞서서 AMD, 인텔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엔비디아로 떠오르는 기업, 어떤 기업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꼭 반도체 안에서가 아니라 뭐 M7 안에서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전기차, 테슬라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디를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그냥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다시 정리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찾는다면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 게 인텔이 좀 반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텔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주가도 별로예요. 실적도 안 좋은 건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인텔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매출 1위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무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 들어간 노트북에 들어간 모든 대부분의 CPU는 다 인텔 걸 쓰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제 생성의 AI 생기면서 GPU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로 갔지만 지금 인텔도 계속 생성의 AI 관련된 CPU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노트북과 PC에도 이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인텔의 시대가 다시 부활한다. 어. 그쪽에선 인텔이 절대 강자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의 또 반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하잖아요. 세계 3등 업체가 어쨌든 인텔이거든요. 근데 인텔이 이제 얼마 전에 로드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지금 삼성이나 TSMC가 2나노까지 앞으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인텔은 이제 올해 말인가요? 1.8나노를 양산하겠다. 사실 이제 좀 믿기진 않아요. 아니 지금 2나노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3등 회사가 제일 앞서가겠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텔이 말하는 그 1.8나노가 TSMC의 3나노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인텔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럴 게 도대체 뭐가 있나? 근데 앞으로 좋아질 일은 저는 좀 남아 있다. 근데 오히려 삼성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등 업체가 이제 치고 나오거든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저는 인텔의 반격도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인텔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AI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 전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대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챗 GPT를 매일 쓰고 있는데 네. 쓰면서 놀라는 게 진짜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뀌더라고 답변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네. 지금 못난이 2개 있죠. 그렇죠. 네. 애플과 테슬라. 테슬라가 좀 못 가는데 근데 보시면 이 둘도 AI랑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 하나의 기술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결국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다가 애플이 AI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비전 프로 근데 거기에 다 음성인식 넣어가지고 네. 저는 AI 기능이 늘 거라고 보고 아마 그 어벤져스의 그 뭐죠 그 자비스라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비스라는 게 이제 결국엔 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음성으로 이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비전 프로나 애플 그 시리에 이 기능이 저는 AI가 탑재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공개될지 모르지만 아마 올해 6월에 애플 개발자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때 아마 AI 얘기를 좀 꺼내지 않을까. 근데 그때 얘기가 안 나오면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AI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애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모두가 좋다고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인텔, 테슬라, 지금 애플은 다 지금 못난이 기업들인데 네. 못난이들 중에서 분명히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게 보인다면 저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투자하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새 종목 다 사야지. 고를 필요 없잖아요. 다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염이사님이 얘기해줬지만 이제 뭐 AI가 지금 랠리를 이어지지만 이제 10년 주기로 봤을 때 이제 1년밖에 안 됐죠. 이제 개화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정부 발표 임박, 저 PBR 바통 이어받을 주자는 뭐 장중에 코스피가 2,68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뜨거운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26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최근 외국인의 매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 이후에도 이쪽이 갈 수 있을지 이 많은 또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거든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지금 2월까지 10조를 샀거든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역대급이고요. 네. 2012년에 10조 산 적이 있어요. 딱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인데 그때는 그거 사고 나서는 그 후로는 매수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이 산 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밸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26일 날 외국인들의 생각한 것보다 거 봐라 역시 한국은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책을 보고 역시 쉽지 않겠구나. 그럼 이제 대량 매도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월요일이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사실 좀 돼요. 근데 결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결국엔 그 세금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세금 좀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업들한테 좀 강제성을 좀 부여해가지고 주주환원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좀 망신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소액주주와 대주주 가치가 일치를 안 해요. 우리 한국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소액 그러니까 조그만 지분 가지고도 지금 기업을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를 굳이 올려야 되는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난 지금 이 정도의 주가에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또 상속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상속할 때 오히려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주주가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같은 게 개정이 네.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만큼의 좀 센 그 법들을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진짜 나온다면 아 이번엔 진짜구나. 외국인들도 한번 믿고 베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좀 만약에 무늬만 보여주식의 어떤 발표가 나오면 이건 개인도 실망하겠지만 외국인도 실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저는 구체성과 더불어서 법 개정 같은 강제성이 좀 들어가는 그게 나와야만 연속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이후로 왜 안 들어왔는지 궁금한데 그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최근 저 PBR주들이 좀 지지부진했던 건가요? 일단 이제 저 PBR주들이 지금 최근에는 좀 부진한 이유가 일단은 이제 1월, 2월 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주가는 올랐는데 혹시라도 엔비디아도 기억하시겠지만 실적 막상 뚜껑 여니까 잘 나왔지만 네. 전날은 급락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뭐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자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 PBR이 아닌 금융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는 그래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에 어쨌든 금융주 하나 정도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면 없는 분들은 만약에 조정 나오면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이제 배당도 많이 주지만 주주환원도 잘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주잖아요. 근데 지금 저 PBR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그 금융주들은 좀 한 종목 정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특히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 배당 투자를 하다가도요 연말 되면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금융소득이 생기게 되면 네. 종합과세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세율이 최대 한 그 50%까지 가요. 아이고. 그러면은 누가 배당 받으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럼 분리과세 하면 내가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나와도 이제 배당 소득세가 1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고율의 그 세금을 내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배당을 받으려는 요인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고액 소득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배당 투자하기가 좀 좋은 그런 상태로 바뀌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분리과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종합과세로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바뀐다면 상당히 저는 금융주한테 특히 우리나라 금융주는 어느 업종보다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럼 더욱 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해서 금융주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 발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네. 거고 기대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더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신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지금 하는 이제 얘기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얘기하고 나서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정책들이 좀 몇 개씩 언급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아예 이제 구체적인 정책까지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뚝심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6일 날 발표하고 나서 좋든 나쁘든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저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근데 다만 어쨌든 주가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흔들릴 때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나라 밸류가 바뀌는 저는 원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원년이라면 네. 한국 증시에서는 뭔가 정말 옛날에 볼 수 없던 소액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그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할까요? 그 뒤늦게 네. 저 PBR 종목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한 분들을 위해서 전략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이게 정말 잘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 게 네. 그냥 무조건 저 PBR만 이게 이라고 해서 0.2배니까 사자 이게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밸류 프로그램 취지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걸 잘 안 해가지고 그 PBR이 낮은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을 아마 저는 타깃으로 할 것으로 좀 봅니다. 얼마 지난주에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맞아요. 이 기업은 주주 환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진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 한 1조씩 막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메타랑 우버 주가가 올라간 거 아시죠? 네. 그 기업들이 뭐죠? 돈을 이제 비용 줄여가지고 돈 버니까 뭐를 했냐면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PBR이 0.2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기업한테 어떻게 주주환원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주주환원에 되게 인색한 기업들이 찾아보시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이 주주환원을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그리고 이게 꼭 PBR 2배짜리는 그럼 보지 말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2배, 3배짜리 회사들 특히 우리나라 저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있지만 이들 기업들도 충분히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괜찮더라고요. 이 번 돈에 좀 어느 정도를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액션들이 나와준다면 진짜로 이게 PBR이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또 솔선수범해주면 우리나라 밸류 자체가 저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한 배가 아니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뭐 2배, 3배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안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어쩌면 실적 발표 전에 그걸 입증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 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 증시요. 국내 증시에서 PBR 관련해서 저 국내 PBR. 증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저 PBR 관련해서는 꼭 무조건 저 PBR은 아니고 이번 정부 정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배당에 대해서 좀 약간 건드는 것 같아요. 아까 분리가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고배당주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배당.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기업 얘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아까 제가 금융주 몇 개 말씀드렸지만 금융주 말고도 기본적으로 한 5에서 6%, 7%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제일기획 같은 회사들 있죠. 네. 광고 회사들. 네. 뭐 이노션 같은 이 기업들이 현금도 많은데 배당 원래 많이 줘요. 근데 광고 경기 안 좋으니까 주가 잘 안 갑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배당 매력으로 많이들 사시는데 배당에 대한 혜택을 만약에 준다면 저는 배당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접근성도 좋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 좀 약간 작은 기업 중에 하나지만 정상 JLS라는 그 교육회사 있어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배당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데 배당만 많이 주는데 교육주가 성장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나 또 정부에서도 배당 주면 그걸 비용으로 잡아줘가지고 세제 혜택을 줄 거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6일 날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금융주 제외한 고배당주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래 마지막 질문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독특합니다. 다음 주 26일 날 기업의 발표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는 얘기가 있다면 정부.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네. 투자자분들이 왜 실망을 했냐면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네. 기울은 거 고치는 척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하다가 말고. 예.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게 뭐 정치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예. 항상 선거 앞두고는 좋은 얘기 나오지만 맞아요. 선거 끝나면 또 흐지부지 돼요. 예. 근데 저도 바라는 건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저는 선거 때문에 꼭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든 그게 아니든 간에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 이제 지금 시작은 했잖아요. 이미 했는데 이게 정말 끝까지 계속 연결이 되게 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누가 정권을 잡건 이 소액주주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부님 잘 들으셨죠? 네.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염승한 이사님의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농담이고요.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염 이사님 보내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